안녕하세요.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에서 좀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코튼트리 커피 로스터의 인터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을까? 오늘은 그냥 천천히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책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커피.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손길에 의해 생명을 가다듬기 시작하며 죽는 그 순간 또한 타인의 손길에 의해 생을 정리한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잊는다. 누군가의 도움은 어느샌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당연함은 고마움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또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그 도움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이어가고 있다. 나는 단순히 그가 커피만을 배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 쓰는 법까지 배웠다. 치앙마이는 그 마음이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이어져서 서로를 보듬어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의 삶은 더욱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방콕에 있었을 때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도 일을 했어요. 대학교 때는 대중매체학을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 경영학도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일이 생겼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카페를 젊은 세대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커피를 서비스하는 곳도 별로 없었죠.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든 맛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하지만 저는 카페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카페에서 독서를 하거나 사색을 하곤 했어요. 하루는 방콕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보고 나왔는데 카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서야 이 카페가 제가 책에서 보았던 카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갤러리 드립커피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그 후에 갤러리 드립커피를 자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직접 커피를 내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페에서 일하는 형들은 저에게 커피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었어요. 그때부터 커피 향을 맡아보면서 커피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카페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커피를 알아가면서 저는 저만의 작은 카페를 오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셨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어머니는 다른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조금 더 쌓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카페에서 일하기 위해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이사를 왔고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카하마에서 일하는 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날 아카하마가 와프라신 근처에 이유점을 낼 예정이니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죠. 신기하네요. 우연히 아카하마의 리를 만나다니 말이에요. 아카하마에서 일을 시작하고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카페를 오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커피인지 아니면 커피를 판매하는 것인지 답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손님들은 하루에 제가 몇 잔의 커피를 만드는지는 모를 거예요. 관심도 없을 테고. 하지만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얻게 되는 피드백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만들면서도 한 명의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제가 커피만 팔게 되면 손님이 제가 만든 커피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 수 없을 테고 게다가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제가 커피를 빨리 만들려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로봇도 아니고. 코튼트리 커피 로스터즈의 손님은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죠. 주로 성수기 때 치앙마이에서 장기 거주를 하는 분들인데 그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의 커피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만들어서 줄 때는 큰 머그잔을 사용하고 물을 조금 더 넣어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공부할 때도 사립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설거지도 해야 하고 지저분한 테이블도 치워야 해요. 저는 다른 식당에 가면 테이블을 지저분하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거기서 일하는 주인이나 직원들도 저처럼 지저분한 테이블을 치우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포춘트리는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카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만의 카페를 오픈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바리스타 대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것과 대회용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카페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커피를 만들거든요. 새로운 기술은 특별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기술을 사용해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영상을 보면서 죄송해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기술을 배우고 터득했어요. 일하던 카페에 새 직원이 구해졌을 때 저는 저만의 카페를 시작하기 위해 그만뒀어요. 물론 제 실력에 자만해서 나왔던 건 아니에요. 단지 제 스스로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됐죠. 커피를 배우면서 얻은 경험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손님이었어요. 지금은 직업으로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횟수로 5년이 되었어요. 커피를 만들면서 손님에게 커피를 알려주고 그가 카페를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저는 커피를 공부할 때 거의 공짜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돈을 받지 않고 커피를 알려주고 있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구멍이 뚫린 봉투처럼 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 수업을 따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손님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조언해 줄 수 있지만요. 저는 제 카페가 유명해지기보다는 그저 단골 손님이 찾아와주고 새로운 손님들이 저희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구멍이 뚫린 봉투처럼 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늘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표현. 마치 구멍이 뚫려져 있는 봉투처럼 살라. 저도 이번에 인터뷰 이거 편집 작업하면서 처음 알게 된 표현이에요. 더 읽어드리면 손님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맞아요. 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교환하고 사고방식을 조율하죠. 커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제가 마실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다른 커피를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손님에게 제가 만들어 놓은 커피를 한번 맛보라고 권하면서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맛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눴던 손님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저희 카페의 시그니처 커피를 추천해달라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커피는 모두 시그니처 커피라고 생각해요. 손님들이 그 커피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직접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카페의 모든 메뉴는 각각 특성이 있거든요. 손님들이 마시고 싶은 커피는 무엇이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손님들이 무엇을 주문했는지 기억했다가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그 커피를 만들어주곤 해요. 하지만 손님 취향에 따라 카푸치노를 좋아하는데 우유를 조금만 넣어달라는 손님에게는 피콜로를 추천해요. 커피 향은 같지만 우유 양이 적고 컵이 더 작아요. 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손님에게는 드립커피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커피 농장도 다녀오셨나요? 커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녀왔어요. 아카하마에서 일하기 전부터 갤러리 드립 커피와 같이 아카족 마을에 다녀왔어요. 그때는 커피를 진지하게 공부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갈 수 있다면 더 많이 공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사랑은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것을 상대방 역시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저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나 역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당장 마음부터 급해진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한 시간이 있다.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일을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양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구에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누구에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 또는 여기서 발음이 좀 그런데 이름이 또니에요. 이 친구의 이름이. 그래서 또는 자신의 카페를 차리기까지 다른 카페에서 커피를 배우며 몸으로 일을 익혔다.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여물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다.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커피인지 아니면 커피를 판매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그 차이가 이해되지 않았다.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그것을 두고 고민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달랐다. 커피와 커피를 판매하는 것. 그는 커피를 선택했고 사람들과의 더 많은 교류를 위해 고민했다. 만약 그가 커피를 판매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달랐을 것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다. 드립커피를 만드는 방법은 갤러리 커피에서 일하던 스태프들과 아카하마의 리를 통해 배웠다. 라떼아트는 샤오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르침은 그를 거쳐 새로운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호기심이고 누군가에게는 막연하기만 한 길을 안내하며 그는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어간다. 좋은 스승은 한 명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좋은 스승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스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의 스승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고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역시 다른 이의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나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는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님이 계신가요? 진짜 저는 코튼트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튼트리 여기 또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새삼 스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한 명의 스승은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한 명의 좋은 스승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또 한 명의 스승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였습니다.